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사 및 용역사업자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 때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과 오늘 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겹치지 않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 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 중에서 입찰 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고요. 다만 잡수입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1호의 방법이죠. 요거 입찰 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가격의 상한이나 입찰 가격의 하한을 공고하려면 단지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래 각 호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찰 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보통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사. 자, 공사는 주로 어떤 공사예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하는 공사죠.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장기수선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일단 공사 종류별로 종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몇 년마다 공사해야 될지 수선 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선 금액을 적립했겠죠. 수선 금액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공사 종별을 외벽 도장 공사로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외벽 도장 공사를 자, 5년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수선 계획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다음 수선 금액은 그동안 적립한 게 5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 가격 상한을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이 공사, 외벽 도장 공사를 하려면 수선주의가 올해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적립했던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적립이 그 공사 시점에 5억을 적립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과거 언제 시점부터 공사하는 현 시점까지 계속 적립을 했단 얘기예요. 적립. 그죠? 공사는 언제 합니까? 공사는 이 현재 시점에 한다는 얘기죠. 현재.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현재 공사한 시점 금액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여기다 공사비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때 그동안 적립한 금액 가지고 만약에 상한 5억이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일단은 이 공사 금액이 현재 공사 시점, 그동안 적립했던 금액이 현재 공사 시점에 있는 금액보다 만약에 현재가 한 6억이다 치면 6억이다 치면 요거는 그동안 적립했고 요거는 공사비고 현재 나가는 돈이고 한 1억 정도가 갭이 있겠죠. 그러면 1억만큼을 공사업체가 덜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사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재료비에 재료 품질이 낮은 걸 쓰겠죠. 또는 재료를 덜 투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료비가 품질이 저하되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중에 자, 하자가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적립했던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공사 현재 시점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려면 어떤 금액을 해야 적정하고 또 하자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까? 그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1호부터 4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견적을 받든지 아니면 자문검토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좋다는 얘기죠. 따라서 입찰공고 시에 그동안 적립했던 금액,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그냥 하한을 공고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요 1호부터 4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현재 공사 시점에 얼마 공사 금액이 적정한지 먼저 알아보고 그 금액이 적정한 걸 알아봤으면 그것을 입찰 공고 시에 공고를 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보니 6억이다. 그러면 자, 공사 금액 또는 입찰 금액이죠. 입찰 금액. 자, 6억이죠. 6억. 자, 초과 시에는 무효다. 라고 공고문에 명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입찰가격 상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1호부터 4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견적서나 자문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상한을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서 조항에 잡수입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 자, 2호부터 4호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2호부터 4호까지는 공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호의 방법. 해당 입찰 관련한 세계소의 견적서. 요거에 대해서 하한을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한을. 자, 잡수입의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 재활용품. 자, 판매 수입이죠. 자, 재활용품 판매업자가 과거에는 세대당 약 한 1,000원 정도의 수거를 해 갔어요. 근데 현재는 그 단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어때요? 이거는 과거고요. 자, 현재는 뭐 300원에서 뭐 400원, 500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판매 수입이 과거보다 현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단지에서는 어떤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개소 이상 제한항품 판매업자로부터 3개소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ABC 업자로 해보시죠. 세대당 여긴 300원이고 여긴 400원이고 여긴 뭐 500원이다. 그랬을 때 단지에서는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이 중에 가장 높은 예를 들면 C업자 요거를 우리가 그 하한을 정하겠다 했을 때 이 하한을 공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문에 자, 세대당 자, 500원 미만 경우에는 무효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고문에 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입찰가격의 상한이나 또는 하한을 공고하려면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 주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는 각 호의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그 해당 입찰 관련된 업체로부터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상한을 또는 하한을 공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사 및 용역사업자 입찰 공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